돈의 유혹 아래 해적들은 어리석고 두려움 없는 존재로 변해간다. 그들의 두려움 없는 탐욕은 결국 큰 실수, 매우 큰 실수를 범하게 만든다. 소말리아 해적들과 강력한 해군 간의 충돌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었는지 살펴보자. 영국 해군의 체포. 해양에서 불법적인 활동을 하기 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최근 영국 해군은 인도양 연안에서 약 13명의 해적을 체포했다. 미국 해군 함선이 해적을 추격하는 도중 영국 해군 헬기가 경고를 발신했지만 해적들은 여전히 멈추기를 거부했다. RFA 포트 빅토리아와 여러 대의 헬기에 포위된 해적들은 결국 도망칠 수 없었다. 그들은 체포되었고 무기 또한 압수되었다. 독일 해군의 반격. 또 다른 사건에서 해적들은 독일 해군의 유조선 FGS SPSSART를 감히 공격했다. 2009년 3월 29일 이 선박은 소말리아 항구에서 약 85헬이 떨어진 곳에서 공격을 받았다. 스페인, 네덜란드, 그리스 및 네이토, EU 군함이 신속하게 출동하여 해적들을 물리쳤다. 독일 해군은 이 해적들을 체포하고 케냐로 압송했으며 이는 군함을 공격하는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는 정의의 실현으로 여겨졌다. 해적과 스페인 함대의 대결. 2011년 11월 28일 해적들은 다시 스페인 어선을 공격했다. 영국 해군 해병대가 보고를 받은 후 신속히 헬기를 파견하여 지원했다. 고래자 비성과 소형 보트의 포위 속에서 어선의 특수 저격수가 발포하여 보트를 멈추게 만들었고 결국 용의자 해적들이 체포되었다. 이 작전에서는 총 7명의 해적이 잡혔고 영국 해군은 무사히 임무를 수행하며 그들의 효율성과 결단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말레이시아 군의 구출 작전. 아덴만은 세계에서 가장 바쁜 해상 운송로 중 하나로 해적들의 공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다. 이곳에서 7명의 소말리아 남성이 화학 물질을 운반하는 유조선을 납치했으나 말레이시아 군이 출동하여 구출했다. 해적들은 말레이시아 해군에 대해 무기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는 현지에서 중범죄로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그러나 납치자 중 한 명은 겨우 15세의 소년으로 법정 연령에 미치지 않아 그렇게 엄중한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명백히 법의 처벌을 피할 수 없을 만큼 성숙해 보였다. 러시아 인질 납치 사건. 바다에서 해적들의 무지함은 종종 그들에게 참혹한 대가를 치르게 만든다. 최근 한 러시아 유조선이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되었고 선원들은 인질로 잡혔다. 이 유조선은 수단에서 중국으로 향하던 중 5,200만 달러 상당의 원유를 싣고 있었다. 해적들은 거액의 이익을 보고 주저없이 행동에 나섰지만 러시아 군함의 도착을 예상하지 못했다. 치열한 교전 끝에 러시아 군은 23명의 선원을 성공적으로 구출하며 그들의 강력함과 결단력을 보여주었다. 터키 해군의 작전. 아덴만에서 터키 해군은 네이토 의해적 단속 작전의 일환으로 신속히 움직여 선박을 납치하려던 해적 5명을 체포했다. 터키 특수부대는 군함과 헬기를 동원해 소형 해적선을 타격하는 작전을 전개했다. 이 작전은 해적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주기 위한 것이며 이전에 여러 상선에서 수백만 달러의 재산을 빼앗긴 해적들에 대한 응징의 일환이었다. 따라서 터키 군대는 작전의 성공을 위해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취했다. 프랑스 해군 해적 그룹 체포. 2010년 프랑스 해군은 어리석은 소말리아 해적들을 성공적으로 체포했다. 그들은 군함을 상선으로 잘못 인식하고 공격을 시도했지만 그 배는 유럽연합이 파견한 군함이었다. 해적들은 군함에서 약 500헬이 떨어진 곳에서 체포되었으며 로켓 발사기와 소총 같은 중화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프랑스 해군의 신속한 반응은 이 해적들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만들었다. 미국 군대와의 대결. 2019년 해적들은 또 한 번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 이번에는 미국 군대를 러시아 군대로 잘못 판단한 것이다.
해적 바린고는 상관 자카로 선장에게 배에 올라가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 주변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자카로 선장은 그에게 이 배가 미국 군함이라고 확인하며 미국 군대는 바다로만 발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바린고가 명령을 받은 지구 공격을 받게 되었고 결과는 비극적이었다. 중국 해군과의 충돌. 해적들은 바다에서 두려움을 모르지만 해군의 힘을 종종 과소평가한다. 2010년 6명의 해적이 아덴만에서 중국 상선을 공격했으나 이를 쉬운 목표로 잘못 생각했다. 그러나 중국 해군이 중포로 그들을 공격하고 포위하자 해적들은 자신들이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항복을 선택했다. 중국 해군은 이 해역에서 해적을 성공적으로 속탕했다. 크루즈선 사건. 이 이야기는 한 해적이 해군을 과소평가한 사건을 다룬다. 그는 배에 걸린 밧줄을 보고 기어 올라가려 했으나 해군의 보안 요원에게 붙잡히게 되었다. 해당 요원은 즉시 그를 구금하고 신문을 시작했으며 그의 마지막 소원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결국 그는 해적의 눈가리개를 착용해야만 진지하게 대우받았을지도 모른다. 인도 해군 소말리아 해적 체포. 인도 해군도 해적 단속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해안에서 해적 공격이 증가함에 따라 인도 해군은 작전을 전개하였고 3시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16명의 소말리아 해적을 체포하고 납치된 이란 선원들을 구출했다. 이 전투에서 해적들은 인도 해군의 강력한 반격을 예상하지 못했다. 영국 군함의 추격. 영국 군함의 추격 작전 또한 주목할 만하다. 몇 년 전 한 무리의 해적들이 노르웨이 유조선을 공격하자 영국 군함이 이를 추격했다. 추격 과정에서 윈니퍼 군함이 지원에 나섰고 소형 보트에 발포했지만 해적들이 여러 무기를 소지하고 있어 상황을 통제하고 해적을 잡는 데는 무려 7시간이 걸렸다. 안타깝게도 권위 있는 기관은 이 해적들을 결국 석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들은 이미 캐나다의 관할권을 벗어난 상태였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해군의 해적 체포. 2011년 네덜란드 해군은 소말리아 해안에서 순찰 중 납치된 이란 선박을 발견했다. 이 선박에는 16명의 해적이 있었고 그에 따른 총격전에서 2명의 해적이 사망하였다. 이는 해적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교전 중 하나로 여겨진다. 이 사건은 해적들이 전문 해군에 직면했을 때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며 해군의 단호한 반격이 해양 안전을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함을 알린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더 흥미로운 콘텐츠를 살펴보세요. 더 흥미로운 지식과 흥미로운 내용을 공유하려면 업데이트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뵙길 기대하겠습니다.